옛날에 아주 성미가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성미가 고약한지 잠시도 며느리를 들들 볶대지 않으면 남들이 도리어 이상하게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들들 볶는 방법이 앞도 뒤도 없는 것이 걸음을 걸어도 빨리 걸으면 촐싹된다고 트집, 천천히 걸으면 느려터졌다고 트집이고 밥을 지어도 많이 지으면 살림 해프게 산다고 트집, 적게 지으면 소견머리가 오그랑 쪽박이라고 트집,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며느리들한테 하였습니다.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을 장가 보내 가지고 벌써 며느리를 3번이나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방귀 뀌었다고 소박 놓고, 두 번째 며느리는 밥상 나르다가 엎질렀다고 쫓아내고, 세 번째 며느리는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말벌은 나쁘다고 친정에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를 셋씩이나 쫓아내고 나니 아무도 이 집에 시집 오려고 하는 처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 처녀가 그 집에 시집을 가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 부모가 기를 쓰고 말렸습니다. 너 그 집에 시집 가서 석 달을 넘긴 며느리가 없다는 걸 알고 하는 소리냐, 모르고 하는 소리냐? 처녀가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염려 말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어코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부모님은 시집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번째 며느리를 쫓아내고 나서 심술 부릴 데가 없어 심심하던 차에 새 며느리가 들어오니 고양이 쥐 만난 듯이 들들볶아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새 며느리는 낯빛 한 번 안 바꾸고 고분고분하게 그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때리면 맞고 차면 채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더러 너희 시어머니 등살에 내가 명대로 못 살겠다. 그만 친정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니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님께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데 무엇이 덜 차서 친정에 가겠습니까? 이러고 말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하늘 아래 저렇게 얌전한 며느리는 없을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를 만큼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새끼줄 한 타래와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 앞에 갔습니다. 이 못된 거사, 그건 무엇하러 들고 왔느냐? 어머님 버릇 고쳐드리려고 그럽니다. 며느리가 낯빛도 안 바꾸고 생글생글 웃으며 시어머니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문고리에 매달아 놓고 회초리 든 손에 침을 탁 뱉고는 서 있으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말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며 묶여 있는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어머님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버릇을 고쳐드리려고 이러는 것이니 고깝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더니 회초리로 시어머니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도 어이없고 분하고 원통해서 꺽꺽거리며 숨 넘어가는 소리만 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그렇게 매질을 하고 나서 오늘은 이쯤 해두겠습니다만 어머님이 버릇을 못 고치시면 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으니 그리하십시오. 하고 시어머니를 풀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잽싸게 숨어버리니 시어머니는 화풀이할 데가 없어서 맨발로 문 밖에 나가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우리 집 며느리가 날 때렸소. 날 때렸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얌전하다고 소문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말을 모두들 저 할망구가 며느리한테 행악질하다가 기어이 미쳐버렸다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니까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기고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며느리가 날 때렸다오. 아이고 분해. 쯧쯧, 저 할망구가 이제는 아주 돌아버렸군 그래. 아, 그걸 말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한테 달려가서 땅을 치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얘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내 색시가 날 때렸단다. 아들인들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나 원참, 어머니도 꾸며대려면 좀 그럴듯하게 꾸며대세요. 이러니 시어머니는 속이 타서 아주 새까맣게 된들 무슨 방도가 있을까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오니까 며느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고분고분해져서 시어머니가 욕지거리를 퍼부어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때리면 맞고 차면 채고 얌전한 며느리답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럴수록 시어머니 속은 더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이튿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하러 나가자마자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놓고 회초리로 두들겨 팼습니다. 어머님이 아직도 버릇을 못 고치셨으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나간 뒤에 며느리가 또 새끼줄과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오냐, 오냐, 내가 잘못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터이니 이제 그만해라. 하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매질을 한 것을 눈물로 사죄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극진히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머슴의 역지사지. 고우 원이 사나우면 백성들에게도 화가 미치지만 당장 애를 먹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관속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렴 주고, 즉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에 시달린다 해도 보기 싫은 꼬락서니 안 보면 그만이지만 관속들이야 싫으나 좋으나 날마다 원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니 그 고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참 대책 없이 사나운 원이 있었습니다. 봄바탕이 포악하다기보다 성미가 불같아서 육방관속들이고 통인이고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주먹부터 냅다 휘둘렸습니다. 그러니 웬만큼 운수대통한 날이 아니고는 아무도 원에게 얻어맞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관속들이 생각해보니 이러다가는 저희들 볼따구니가 나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나운 원의 손버릇을 고쳐줄까 하고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한 번은 용한 꾀를 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이 조회를 마치고 혼자 동원해서 글을 읽고 있을 때를 기다려 저희들끼리 숙덕숙덕 하더니 힘께나 쓰는 머슴 하나가 동원으로 슬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뒤 잴 것 없이 성큼성큼 당상에 오르더니 다짜고짜 원의 볼따구니를 힘껏 갈기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뺨을 한 대 얻어맞은 원이 그만 눈이 뒤집혀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앞에서 얼굴도 바로 못 들던 천한 놈이 벌건 대낮에 뺨을 후려갈기니 어디 제정신일 리가 없었습니다. 울 때가 터지라고 소리쳐 관속들을 불러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 사이에 머슴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관속들은 속내를 다 알면서도 저희들이 꾸민 일이기에 모른 척하고 짐짓 놀란 듯이 우르르 모여들어 허리를 굽실굽실하며 또 무슨 일이옵니까? 어서 잡놈을 붙잡아 형틀에 묶어라. 사지를 찢어놓겠다. 개똥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러십니까? 아, 그 미친놈이 내 뺨을 때리지 않았느냐? 원이 길길이 뛰는데도 관속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저 눈만 멀뚱멀뚱하고 서 있었습니다. 원이 벼락같이 재촉을 하니 이방이 시치미를 뚝 떼고 나서서 사또 고정하십시오. 아무리 미쳤기로 그놈이 죽기를 작정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필시 헛것을 보신 게지요. 라고 능청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관속들도 멀뚱하게 서서 고개만 주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원이 그것을 보고 더 노발대발하는 사이에 통인이 쪼르르 원의 아들에게 달려가서 능청스럽게 고에 바치기를 아이고 책방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요. 사또께서 발작을 하셨습니다요. 원의 아들이 버선발로 달려와 보니 제 아버지가 눈이 뒤집혀 입에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뭐라고? 고정하라고? 잡놈이 내 뺨을 때렸는데도 고정을 해? 이제 보니 내 놈도 한통속이로구나. 원이 분을 못 이겨 아들의 엉덩이를 걷어차니 그 서슬에 아들이 넘어지면서 책상 문갑이 다 부서졌습니다. 아들이 엉금엉금 기면서 진짜로 병이 도졌다고 생각해 빨리 의원을 부르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이래서 원은
졸지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 괄괄한 성미에 미친 사람으로 몰리니 화가 나서 날뛰었지만 아무도 원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치미는 분을 사귀며 가슴을 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감사가 그 고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지나다가 이 고을 원이 병이 들어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딴에는 문병도 하고 위로도 해주려고 들렀는데 이 원은 마침 하소연할 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감사에게 마구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아이고 대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벌건 대낮에 머슴놈한테 뺨을 얻어맞지 않았겠습니까? 감사가 듣고 보니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소문대로 병이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마디 더 나누어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날로 파직을 시켰습니다. 저렇게 병이 중해가지고야 어떻게 정사를 보겠느냐 하고 감사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은 벼슬을 잃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도 어쩌다 뺨 맞은 이야기만 꺼내면 모두들 병이 도졌다고 의원을 부른다. 약을 따린다. 난리법석을 피우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숫제 입을 다물고 소가리만 하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왜 화를 당했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세상만사 모든 게 다 풀리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